잘하고 있습니다. 뭐 추위를 견디는 모습을 보니까 예쁘기도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산 하나 넘어 이제 오가피 밭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이제 오가피도 제법 많이 생산을 하는데, 오가피 밭에 가보면 볼품없이 생겼어요. 이게 나무 같지도 않고 그냥 삐쩍삐쩍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오가피 밭이에요. 막 누가 보면 저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, 뭐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겨울이에요. 한겨울이에요. 그냥 저기서 뭐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. 그래도 그렇게 오가피 밭을 깔끔하게 전지를 해놓고 다 잘라줘야 돼요. 잘라서 저렇게 작게 만들어 놔야 다음 해에 아주 튼실한 순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순을 따기도 하고 또 열매를 따기도 하고 나무를 잘라 팔기도 하지만, 오가피 순을 따는 전지 기술을 몇 가지만 좀 익히면 거기에서 아주 튼실한 순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. 오가피는 뭐 병충해도 없기 때문에요.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두루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순이 따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순을 따기 시작하면 거의 고사리 끝날 때까지 뭐 6월 말이나 많게는 막 거의 한 6월 말 7월 초까지도 오가피 순을 딸 수가 있습니다. 나무 작은 규모로 치고는 사실은 오가피 생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. 또 가격도 괜찮아요. 일도 편하고요. 향도 좋고. 또 오가피를 또 좋아하는 그 매니아층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저도 사실 많이 갈등해요. 이것을 소매로 이렇게 할까? 인터넷 판매를 할까 하다가도 일손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뭐 전량 저희는 경매로 보내지만, 누가 이제 그런 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오가피 이렇게 그 재배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, 엄나무, 뭐 두릅 이런 걸 재배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제가 계속 촬영을 해서 찍어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. 뭐 저도 벌써 한 10몇 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제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멀리 가진 않았지만 둥글레를 심어 놓은 곳이나 고사리밭이 있어요.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허허 벌판처럼 보여요. 그래도 저 속에는 둥글레나 고사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겠죠. 내년 봄이 되면 아마 둥글레 싹이 이렇게 자랄 텐데, 둥글레 싹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경매로 냅니다. 제가 먹어본 그 새순 중에는 둥글레가 제일 맛있어요. 달콤하고 싹이 달콤하고 또 식감도 아주 아삭아삭한 게 너무나 맛있습니다. 그런 싹을 해서 판매하고, 또 저쪽에 이제 경기도 쪽에 어디 보면 둥글레만 대량 재배해서 또 순을 내기도 하고 그 순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서 파시는 또 농가도 계세요. 그런 분들 보면 아마 선진 그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또 둥글레 순도 팔지만 2년에 3년에 한 번씩 뿌리를 캐서 그 생둥글레를 팔면 소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. 다만 둥글레를 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제법 많아요. 저희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막 이 잔디밭처럼 파랗게 둥글레가 자라잖아요. 어디선가 모르게 도둑들이 와요. 제가 있는 곳에는 뭐 그 기차를 타고서 도둑들이 내려서 뭐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거기 산에까지 걸어 올라와서 둥글레를 캐가지고 가거든요. 뭐 그분들이 이렇게 그 메고 온 가방에, 저희 시골에서는 배낭꾼이라고 부르는데, 배낭꾼들이 둥글레 뿌리 앉은 자리에서 한 2, 30분만 캐면은요, 가방 하나 이렇게 캐서 담을 수가 있어요. 값으로 치면 한 30만 원어치 이상 그분들이 그거를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. 처음에는 도둑들을 몇 번 잡았다가 그냥 용서해주고 했었지만 하도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에게는 작은 농작물 하나 나눠 먹는 거겠지만,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한번 파고 가거나 차를 대놓고 엄나무 순이나 두릅을 따가거나 뭐 밤을 주워가거나 뭐 둥글레 밭을 막 여기저기 막 파놓고 가면 농부들은 한 해 수확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조건 오면 도둑들을 잡습니다. 작년에도 한 두 사람, 세 사람 잡아서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. 뭐 인심이 야박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개인 경작지라고 써붙여 놓고 따가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를 다 해놔도 그냥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좀 나눠 먹읍시다 뭐 이러고 따는 거예요. 저는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수확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몰래 올라와서 그걸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. 또 혹은 아침에 일찍 와서 막 정말 뭐 저희가 일하기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랜턴 같은 거 있죠? 그거 불빛 비치는 거 그리고 와서 따가기도 합니다. 이런 도둑 문제들, 도둑만 좀 해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, 그래서 둥글레 밭을 보면 항상 그 도둑들이 걱정됩니다.
또 고사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꺾어가지는 않는데 가끔은 이제 그 산짐승들이 와서 또 그걸 따먹고 가기도 해요. 돼지도 많이 내려오고 노루나 뭐 이렇게 고라니 얘네들도 먹고 가고요. 고사리밭이 몇백 평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일손이 모자라서 다른 분에게 그 고사리밭을 이렇게 하라고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사리를 꺾으면 반은 가져가고 반은 저희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한 2, 3일에 한 번씩 고사리를 계속 꺾어야 되는데 3, 4명이서 그냥 계속 꺾어야지만 그거를 다 꺾을 수가 있습니다. 저희처럼 나무를 막 단기적으로 막 꺾어야 되는 그 농가의 입장에서는 고사리가 조금 이제 부담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 고사리밭을 없애고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을까라고 하다가도 또 고사리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사리를 하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. 또 아무나 와서 꺾으라 그러면 고사리밭을 망쳐요. 고사리는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. 그럼 막 밟고 지나다니면 다 순이 막 뭉개집니다. 그래서 고사리를 꺾어본 분들에게 맡기면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서 고사리를 열심히 잘 뜯습니다. 아마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오늘 가봤지만 봄에 그러니까 한 2, 3개월 후죠. 그 2, 3개월 후에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살펴봐야 할 일들이 있어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땅이 풀리니까 뭐 돼지들이 막 단체로 내려와서 엄나무 밭 있죠. 그 밭 사람 다니는 그 길 거기를 전부 다 막 파 엎어서 지렁이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저희는 이제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치는 농법을 하기 때문에 뭐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작년에는 막 돼지가 막 단체로 막 소풍으로 와가지고 막 몇백 평의 땅을 다 막 갈아 엎고 갔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어요. 사람이 자주 드나들고 막 여기저기 소리도 내고 하면 뭐 돼지가 안 올 것 같아서 땅이 풀리자마자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집으로 이제 이렇게 오기 전에 두릅이나 엄나무 모종을 이렇게 해놓은 하우스에 좀 들렀어요. 그래서 하우스에 들러서 보니까 좀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제 그 두릅을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엄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근삽이라 그러죠.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어서 이렇게 모종을 만드시는데 저희는 할 수 있으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가지고 모종을 만들어요. 굉장히 힘들죠. 그걸 만드는 것이. 그런데 씨를 가지고 모종을 만들면 일단 튼실한 모종들을 내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씨를 가지고 모종을 만들면 병균, 병충해에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종을 믿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모종을 이제 제가 있는 산에다가 여기저기다 옮겨 심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뭐 기껏 뭐 모종 만들어야 뭐 몇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. 팔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우량종을 선택해서 뭐 저희 산에 옮겨 심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병충해 뭐 이런 것들 제가 몇 년 전에 고생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두릅이 몽땅 죽을 때가 있습니다. 산 전체가 뭐 몇만 주, 몇십만 주가 죽거든요. 대부분 다 병에 걸려 죽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두릅을 사다가 그냥 심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사오는 두릅 모종을 잘 믿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그 파시는 분들은 그 두릅 그냥 그 모종만 팔잖아요. 여기다가. 근데 거기에 병충해가 딸려오면 있는 두릅까지 몽땅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가 모종을 직접 또 특별히 좋은 씨를 구해서 그 씨를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워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이제 옮기는 그러면 거의 뭐 죽지 않습니다. 뭐 장마 때 모종을 이렇게 내도 거의 죽지 않고 대부분 한 90% 이상 삽니다. 처음엔 성장 속도가 느릴 것 같지만 실제로 자랄 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. 그리고 뭐 하우스 여기저기 들러서 이제 두릅 모종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봄에는 잘 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. 또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하우스에 보면 갓이 이렇게 뿌려놨던 것들이 떨어져서 또 이제 갓이 잘 자라더라고요. 겨울에 뭐 안 얼어 죽고 아마 한 2, 3주 후에 좀 들러서 갓 좀 따다가 좀 봄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 농장 방문을 다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또 한 2, 3주 후에 다시 들러서 살펴보고 계속 아마 2, 3주 주기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야산 같지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 봄에 내년 봄이래야 기껏해야 한 3개월, 4개월이죠. 그때쯤에는 많은 순두를 수확하고 아마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도 촬영을 계속해서 좀 순 재배하는 거라든지 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